이게 이제 명태균 관련된 그 파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전방위적인 여론 조작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미 검찰 수사 보고서에 있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보고서 나올 때 이미 얘들은 모든 파악이 다 끝났어.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비공표 여론조사만 뭐 2억 5천인가 2억 3천인가 받기로 하고 명태균이 해준 줄 알았는데 김건희 윤석열한테. 네, 공포 여론조사들도 전부 다 손을 댔다는 거야.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이후에 왕자 쓰고 이렇게 나와갖고 막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지면 거기서 조사와 발표를 중단해버리는 방식으로. 자, 강혜경 씨가 당시에 PNR 서명원 대표와 통화를 한 녹음을 검찰이 분석을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정해놓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. 이재명 지지도가 올라간 조사는 중단 후에 다시 조사를 했고요. 같은 조사 2건을 진행한 후에 비밀 유지 당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조사에 대해서 당시 주요 언론에 윤석열, 오차범위 박우세 보도로 확산이 됐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야 내가 10% 6%에서 10%는 거뜬히 이겨야 되는데 왜 0.7%밖에 안 돼? 이거 부정선거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네가 부정을 했다고. 네가 했다고, 니들이 했다고.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한테는 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억지로 지금 6% 차이로 나오게끔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. 이 내용도 안 알려줬나 봐요. 알려줬는데. 못 알아들었을까? 술 먹다가 들어가지고. 여론조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? 내가 많이 나오네, 이렇게 돼. 그렇지. 네.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사기였고, 문제는 이 사기의 여론조사를 22개, 24개인가 되는 그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이 똑같이 받았었다는 거야. 사기를 친 게 문제가 아니고, 진짜 이재명한테 유리한 조사를 꺾은 게 아니라, 이거를 받았어갖고, 계속해서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때렸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언론도 공범이라니까요.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이제 조작이 확인된 것은 이제 처음이고, 이 여론 조작이 결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 당선된 그 대선은 대선이었다. 여론 조작 대선이었던 거예요. 언론이 조작된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투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. 그러니까 까보니까 0.7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고. 너무 웃긴 게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. 강혜경 씨가 최소 4%포인트 차이가 나야 한다고 요구를 하니까 서명원 PNR 대표가 앞선 어떤 두 조사, 첫 번째 조사에서는 10% 앞선 거, 그 다음에 또 3% 앞선 두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요걸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6.3%포인트 높게 나왔다라고 도출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작을 해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한 데 대해서, 왜냐면 사실은 이제 PNR도 하청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, PNR이 사실상은 여론조사하는 전화 돌리고 실무적으로 이 모든 걸 진행한 실제 실행자야. 명태균은 아무것도 없어요. 미래한국연구소는 명단은 어떻게 지들이 제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청을 주고 얼마 포인트가 나오게끔 만들어주세요. 라고 요구를 그렇지. 했다는 거지. 딱 정해놓고 몇 % 이상 나와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요. MBC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, 여론조사를? 라고 했더니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. 아니,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편법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. 아니 씨발 뭔 법이 이렇게 애매모호해. 평상시에 이렇게 늘 하셨어요? 아니, 평상시에는 안 했지. 그런데 왜 그때 말한 거야? 아니, 요구를 하니까. 들어줄 수밖에 없다. 그럼 그게 무슨 여론조사야, 여론조작이지. 불법은 아니니까. 근데 편법이라며. 편법은 맞지. 편법은 불법이 아니야?
불법은 아이. 아니니까. 아이씨,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할 거야? 의뢰자가 요구하니까. 야이씨, 졸아버리겠네. 아니, 난 요구한 대로 해줬을 뿐. 그러면 다른 평상시 것도 그렇게 하셨어요? 아니, 다른 데서는 의뢰자가 그렇게 요구를 안 하니까. 믿을 수가 있나 근데. 그러니까 원래 있냐고. 여론조사를 하면 알고 싶어요의 차원인 거잖아. 그렇죠. 실제로 어떤가, 민심이 어떻습니까? 근데 얘네들은 대놓고 우리가 5% 이게 10% 이겨 이렇게 거짓말을 몇 달 동안 전국에 있는 방송과 그 지역에다가 다 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. 다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. 결국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한테 투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. 조작 선거야. 시절 인연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네. 위법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. 헌재네 헌재. 네. 만일 뭐 아.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아, 야,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나 여론조사 기간 한 10대 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자. 이렇게 계속 해서 돌려? 계속 돌리고 계속 발표해. 매일같이 발표. 하루에 2-3개씩 발표해. 아니, 조사할 필요도 없잖아. 그냥 내가 숫자 쓰면 되잖아.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. 와. 이걸 명태균과 윤석열이 둘이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국짐이 있어요. 국짐이 껴있는 겁니다. 김건희도 알고 결과적으로 선대위를 비롯한 국짐의 모든 그 종사자들은 이러한 여론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불법이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활용해서 선거전을 펼친 거예요.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 홍준표도 피해자야. 그렇게 치면. 이게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제 에이씨 나 빼고 너 달대나 보자라고 돼버렸네 그래갖고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겠지만 어찌 됐거나 이거는 그 내란을 떠나서라도 국짐당의 정당 해산이 돼야 되는 또 하나의 요건 중에 그치. 하나야. 이거는 이게 선거사범은요 예전부터 다 사형으로 다스렸어요. 북한 몰랐는데 이건 진짜로. 그 3.15 부정선거에 썼을 때 그 국무총리랑 저기 누구야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었죠. 내무부 장관 총살도 사형당했어요. 사형당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관리를 위협하게 하거나 맞아. 또는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해갖고 하게 되면 극형에 처해야 되고 그 정당은 맞아, 해산돼야 맞아. 되는 겁니다. 국짐은 정당 해산 요건이 내란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.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사형까지 갔지? 야, 되게 잘했네. 아니 왜냐면 군사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오히려 더 세게 보여주려고 더 강하게 몰아붙인 면도 있기야 있었겠죠. 이게 쉽게 말하면 희생양 내지는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이게 집행이 된 거지.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네. 부정선거 가지고 사형당한 최인규입니다. 최인규. 최인규.